안녕하세요. 오늘은 볼보 FM 64 카고 실내 스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우리 볼보 차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내 스위치를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의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에 그려진 그림을 해석하고 이해한다. 두 번째, 스위치에 표시되는 표시등 색깔을 확인한다. 세 번째, 그래도 모르겠으면 차량에 있는 오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들 왼쪽 부분 등화장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다이얼이 헤드라이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거시게 되면 두 번째 칸 오토 A 표시에 자동으로 초록색 불이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수동으로 라이트를 켜고 싶으면 오른쪽 세 번째 칸으로 돌려주면 이제 라이트가 작동이 되고, 차폭등을 켜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돌려주면 이제 차폭등을 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위쪽 버튼을 누르시면 앞에 안개등, 아래쪽은 뒤에 안개등입니다. 뒷대로등에 안개등이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이 켜지지만 계기판 화면을 통해서도 현재 앞, 뒤 안개등 켜져 있는 걸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A 플러스 표시는 현재 상태에서는 예비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전조등, 즉 헤드라이트와 같이 사용하고 싶은 등화 장치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연결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제 다이얼은 실내 조명 밝기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 쪽을 보시면, 자, 이걸 낮추면 이제 계기판 쪽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밝아지게 됩니다. 자, 그 옆에 즉 오른쪽에 버튼 세 가지는 우선 전구 모양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등화장치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왼쪽 버튼은 발판 작업등 스위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 작동이 되고, 뭐 꼭 발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작업등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제 오토 표시 있는 스위치는 후진 작업등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꺼진 거 수동으로 켤 땐 아래쪽, 그 다음에 자동으로 쓰고 싶다 오토 표시 있죠? 위쪽으로 누르면 이제 후진 기어 넣으면 이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버튼은 탑이 약간 들려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탑 스위치, 캡 스위치, 정비사분들이 우리 차 수리하고 할 때 쓰시는 거라서 알고만 계시면 되겠죠. 이제 대시보드 중앙 쪽의 스위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튼식,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쓰시고 싶을 때는 우선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렀다 놓으면 수동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동으로 채우실 때는 레버를 당겼다가 놓으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체결 확인 표시가 뜨고 동일하게 계기판에도 오른쪽 화면에 붉게 표시가 뜰 겁니다. 한 가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거는, 자, 파킹을 채우실 때는 항상 2단까지 당겼다가 놓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계기판 화면을 통해서도 요거는 확인이 가능한데, 자, 1단계까지만 당겼다가 놔 보겠습니다. 그럼 체결불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계기판에도 파킹 체결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자, 2단계까지 당겨야지만 파킹이 채워진다. 이렇게 필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비상등 스위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니까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노찌 스위치가 있습니다. 카고차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또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찌는 쉽게 생각하시면 구동축 두 개를 앞뒤 혹은 좌우를 잠궈서 우리 찝차로 생각하시면 이륜 구동, 사륜 구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장이나 험로 같은 데에서 이제 구동바퀴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 못할 때 이제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이얼을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게 1단 노찌입니다. 그럼 계기판 화면에 이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뒤 바퀴 두 개 사이에 X 표시가 뜹니다. 이게 1단 노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핸들 조향이라든지 속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위치를 끄시기 전까지는 여기 아래쪽에 항상 표시가 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찌를 넣고 핸들 꺾으면 안 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는 이제 실제 요 다이얼에서 한 칸을 더 돌려서 2시 방향, 즉 2단 노찌에 이제 들어가 있을 때 핸들 꺾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얘기가 대우에 물이 간다 이고, 자, 계기판 화면에 보시면, 자, 제가 잠깐 다시 껐다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 바퀴 사이에 노란색 표시가 떴는 거 보이실 겁니다. 아직은 작동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작동이 되게 되면 방금 보신 그 중간에 X 표시가 하나씩 더 생겨서 지금 이 화면에 X가 총 3개가 뜨면 사륜 구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저속에서 또 직진이 가능할 때만 쓰셔야 차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아시고, 노찌라는 기능은 험로나 현장에선 쓰시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필히 끄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특히 대우 쪽에 무리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노찌 1단을 넣게 되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A 표시가 앞뒤로 떠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자, 이 A는 말 그대로 오토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다이얼 옆에 보시면 A 표시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같은 기능인데 실제로 여기 불이 꺼져 있을 때는 15km 미만인 속도에서 좀 시끄러우시죠? 네. 15km 미만인 속도에서 현장에 들어가서 좌우 바퀴가 미끄러지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노찌 2단이 작동되는 기능을 우리 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시를 아까 방금 A로 표시를 했던 거고, 자, 그 기능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 오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는 건 쓰지 않으니까 주의하셔라, 알아서 좀 더 챙기셔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스위치에 불을 켜두시는 건 자동 노찌 2단을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평소에는 불 꺼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옆에는 TCS입니다. 실제 요거는 이제 노란 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TCS가 작동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소 일반 도로에서는 이렇게 불을 꺼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만약에 미끄러운 도로나 눈길, 빙판길 등에서 차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지 못하고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면 이 버튼을 눌러서 TCS를 꺼주시는 게 주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노란색은 주의 표시입니다. 꺼져 있으니까 다 쓰시면 끄시라 라는 의미로 요거는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불은 다 꺼져 있는 게 좋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바퀴 2개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구동축, 2축, 3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뒤에서 앞으로, 위쪽에는 앞에서 뒤로 화살표 그려져 있습니다. 즉 축 하중을 이동시키는 이제 버튼인데, 노찌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이 기능은 버튼만 누르면 작동 안 됩니다. 노찌 1단이 들어가 있을 때 작동이 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죠. 노찌를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 요건 제가 에어를 쓰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서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좀 생소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버튼 설명만으로는 좀 이제 딱히 이해가 바로 안 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중 표시기 띄워서 같이 보여드릴 건데 마찬가지 직접 해보실 때도 하중 표시기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노즐을 넣고 1단만 넣으시면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자, 최대 견인력 1번 뒤축무게 앞축으로 이동하는 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조금씩 빠져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앞에 있는 걸 이제 뒤로 보내는 버튼 눌러주시면 최대 견인력 2번이라고 뜹니다. 그냥 앞 구동축 거 뒤로 넘어가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짐이 실려 있는 경우에는 또 그 짐 무게에 따라서 넘어가는 하중도 조금 변화가 생길 거고 평상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꺼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방금 그 축 하중 이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요 리모컨 가지고 이제 우리 뒤에 에어서스의 높이를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버튼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잠깐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리모컨은 이 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옆에 소화기에 보시면 요거 붙어 있을 거고요. 자, 현재 계기판에 보시면 오른쪽에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에어서스 높이를 또 조정을 하셔야 될 때가 있을 건데, 자, 여기 하얀색 차 모양 그림 그려진 거 보이실 겁니다. 위아래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아래, 즉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자, 계기판에 여기 보시면 표시가 들어온 거 확인되실 겁니다. 최고 위로 높이고 낮추고 하실 수가 있고 버튼은 놓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리고 낮추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면 홀드라고 적혀 있죠. 최고 밑으로 내리고 싶다 하시면 손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메모리 누르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노란불 들어오죠. 그러면 최고 하단으로 높이를 이동을 시켜 줄 겁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원터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다 끝마치신 후에 이제 주행 높이, 지금 저기 계기판에 표시 있죠. 이게 지금 서스가 수평을 못 맞추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가 차 속도가 이제 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차 속도가 30km 이상 나게 되면 계기판 화면에 주행 높이 설정한 됨이라고 메시지가 들어올 겁니다. 물론 50km 넘어가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겠지만 조금 더 이제 기능을 명확하게 쓰시는 방법은 내가 직접 풀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자, 서스를 푸실 때는 요 리모컨에 초록색 여기 화면 보이시죠? 요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불 꺼지면서 자, 계기판에 방금 떠있던 화면이 사라진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행 높이, 자동으로 높이도 맞추고 하중 분배도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리모컨은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갈로 쳐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요게 이제 브레이크 드럼하고 라이닝 표시해 놓은 거죠. 똑같은 그림 여기 있습니다. 용도가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파킹용, 요거는 경사로에서 쓴다 이런 표시고 해서 쓰시는 방법은 평소에 시동 거시면 이렇게 항상 자, 초록색 켜놓는 게 더 좋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켜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우리 차는 EBS 시스템하고 이제 연동이 돼 있어서 경사가 없는 평지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있더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르막에 세우셨을 때 이제 전진기아가 들어가면 작동이 되는데 또 후진기아가 들어가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또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거는 내리막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후진기아 넣었을 때만 또 내리막길에서는 작동이 되고 항상 이 기능을 이제 켜두고 다니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일단 경사로에서 우리가 신경을 덜 써도 되니까
운전 피로도 감소에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 똑같은 얘기로 이제 차도 뒤로 밀리는 걸 앞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드라이브 라인, 뭐 미션이나 뭐 대호 같은 데에도 영향을 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 한 대도 이제 충분히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켜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시동을 끄시면 요거 이제 기능이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다시 켜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사장님들이 요거 이제 방귀 뀌는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비슷하게 생겼죠. 잘 아시는 우리 매연자감 장치, 정식 명칭으로는 이게 이제 DPF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중립에 들어있는 게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손대지 않으셔도 평소 운행할 때 청소, 소위 우리 재생이라 하죠. 필요하면 알아서 차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장 주행이라든지 뭐 공회전, 그 다음에 뭐 시내 구간이 주행이 많다, 청소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겠죠. 그렇게 되면 계기판 화면에 매연 레벨 높음 혹은 뭐 청소 필요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버튼을 아래쪽으로 눌러서 이제 수동으로 청소하시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사선으로 끄여져 있는 거 이제 확인이 되실 건데, 요거는 이제 재생 정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도는 예를 들어서 뭐 현장 같은 데나 뭐 대기하고 계실 때 차가 청소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뭐 화기에 취약한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돌리지 마라 라는 의미로 재생 정지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요게 이제 이렇게 켜져 있게 되면 차 속도가 40km 이상 이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주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주의하시라라는 뜻으로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쓰시지만 다 쓰시면 이렇게 꼭 꺼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볼보차 안전장치, 안전보조장치가 4개가 보이는데, 그 첫 번째가 차선 이탈 경고장치입니다. 그래서 차가 차선을 넘어가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건데, 55km 이상에서 깜빡이 안 넣으시고 차선 넘어가시면 밟은 쪽 스피커에서, 즉 차선을 밟은 쪽 스피커에서 삐삐삐삐 경고를 울려서 차선 이탈한 거를 이제 경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내 차가 이제 옆에 승용차를 감지하는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작동 속도는 35km 이상에서 이제 작동이 가능하고, 우측 하단에 장애물을 감지하게 되면, 자, 보시는 이제 우리 오른쪽 기둥에 여기 까만 부분에 빨간 경고등이 반짝반짝 들어오면서 크락션 소리가 빵 하고 한번 울립니다. 이게 이제 우측 하단 사각지대 경고장치. 대신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측면에 있는 이제 사이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이실 건데, 우측 깜빡이를 켜시면 요거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혹은 꼭 그거 아니더라도 요 카메라 표시 요거 누르시면 요거는 이제 또 우측을 또 확인하시는 게 가능하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우측 사각지대를 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장치 세 번째가 내 차 앞에 승용차 추돌하는 그림이죠. 요거는 5km 이상에서 우리 앞차랑 이제 거리가 급격히 좁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 앞 유리창에 보시면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빔 쏴주는 겁니다. 가까워지게 되면 얘가 앞 유리창에 빨간 경고등을 띄울 겁니다. 그래서 앞차랑 가까워지는 걸 이제 알려주고, 그래도 이제 대처가 되지 않으시면 그 빨간 불이 이제 깜빡이기 시작을 하면서 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만약에 졸고 계시거나 하게 되면 확인 못 하시겠죠, 불이 뜨더라도. 그래서 음성으로 경고를 해드리는 게 2단계. 그래도 대처가 되지 않으시면 마지막 단계로 이제 차가 긴급 제동, 즉 급제동을 해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차는 이걸 한 번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기능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요 3단계까지 두 번
죄송합니다. 3번 이상 쓰게 되면 기능 자체가 해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방문하셔서 컴퓨터로 이걸 다시 리셋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신다라는 용도보다는 내가 놓친 최악의 상황을 한 번 더 잡아주는 혹은 도와주는 어떤 이제 조력자의 역할로만 필히 요건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제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주의사항이 간혹 가다 보면 이걸 테스트 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테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박지 않게 도와주는 게 이제 기능이겠지만 또 하나 기능이 있습니다. 제동거리가 현저히 이제 부족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추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가 되면 그냥 그 속도로 박는 것보다는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추돌하는 게 좀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것도 요 기능의 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받겠거니 하시고 테스트 하시는 건 상당한 또 위험에 또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테스트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필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안전장치 마지막 4번째입니다. DAS라고 적혀 있는데요. 운전의 집중도를 차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차가 자동으로 이제 계기판 화면에다가 운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혹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구들을 띄워서 이제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작동이 될 겁니다. 이 4가지의 안전장치는 시동 잠깐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기능이 다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OX라고 해서 버튼이 1번, 2번 2개가 있습니다. 지금 버튼 눌러보면 노란색 확인등이 이렇게 뜨는데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예비 스위치고요. 혹시나 향후에 기능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쓰시라고 달아놓은 여분 스위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우신가요? 잠깐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자, 남아있는 스위치 우리 위쪽에 스위치 한 3, 4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상단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똑딱이 스위치 있습니다. 기능은 요 코너등 스위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 좌우로 핸들을 돌리시게 되면 안개등 옆 측면에 코너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정확하게는 36km 미만에서 코너 쪽에 불을 켜서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썬루프 스위치입니다. 우리 썬루프가 우리 구형차들은 이제 수동식이라서 버튼이 별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천장에서 뭐가 들어온다, 썬루프가 자동식, 즉 전동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썬루프 틸팅만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생긴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썬루프를 보는 김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에 빨간색 레바 플라스틱 카바로 밀봉해 놓은 거 보이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필요시 외에는 당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스티커가 위급 상황 시에만 쓰시라고 저기 스티커 붙어 있는 겁니다. 차가 전복되거나 했을 때 차에서 탈출하시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저 레버를 당기면 썬루프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필요시 외에는 손대지 않으시도록 필히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썬루프는 제가 닫고, 그 옆에 있는 버튼은 실내등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누르시면 실내등을 이렇게 켜실 수가 있고, 지금 이번 차 같은 경우에는 요 실내등이 전부 LED로 바뀌어서 불 밝기도 훨씬 밝아졌을 거고요. 또 하나가 수명도 더 길어졌을 겁니다. 당연히 전력 소비도 더 적어졌을 거고. 자, 위쪽에 우리 차 문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도어 스위치라고 많이 부르시죠. 이제 위쪽엔 초록색 불 들어옵니다. 차 문 열리게 되면 자동으로 실내등 켜주는 버튼이죠. 그래서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옆으로 쭉 넘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에
버튼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우리 구형 볼보 차들은 여기가 이제 선바이저 수동으로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셨는데, 지금 요 차가 거의 FH랑 비슷하게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 앞에 선바이저도 전동식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화살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선바이저이기 때문에 앞을 전체를 가리진 않습니다. 운전할 공간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올리시면 되고, 원터치 아닙니다. 어디서든 멈추면 이렇게 작동은 멈춰버릴 겁니다. 네, 이게 선바이저. 자, 우리 계기판하고 핸들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변속기 레버부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차로 바뀌면서 레버가 좀 많이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좀 샤프하게 바뀌었는데, 보시면 여기도 하이그로시라 하나요? 여기 좀 반짝반짝한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R 후진, N 중립, A 오토, M 수동인데, 여기도 보시면 야간에 구별하기 쉽도록 해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불을 넣어줘서, 예전에는 여기 불이 안 들어왔죠. 그래서 조금 더 구별하기 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속을 하실 때는 앞쪽에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앞에 버튼이 있습니다. 당기고 레버를 당겨 주시면 여기 오토, 수동 바꾸실 땐 버튼 안 누르셔도 되죠. 여기 수동, 후진 넣을 때 이제 버튼 눌러서 후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쪽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수동으로 단수 올리고 내리고 하시는 거, 요거 뭐 물론 오토에서도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가 있죠. 뭐 이것만 아시면 기아 레버는 뭐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모드라고 있는데, 이 구형 차들은 EP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E 에코 P 파워, 뭐 퍼포먼스라고 볼보에서는 하는데, 어쨌건 그 기능이 모드 하나로 바뀌었고, 또 하나 바뀐 게 이제 그 중간에 스탠다드라는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E, 그 다음 스탠다드, 그 다음에 퍼포먼스, 파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이따 계기판에서 어떻게 이제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뒤쪽에 이제 원래는 이제 림프홈이라고 해서 이제 미션 요 레버가 고장났을 때 응급조치용으로 쓰는 버튼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이제 없어졌고, 그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젠 차가 알아서 이제 그 기능을 작동을 시킬 겁니다. 예전에 보셨던 림프홈이죠. L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요 레버만 전진, 그 다음 뭐 필요할 때 수동, 그 다음에 후진, 뭐 요것만 잘 쓰시면 레버 쓰시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또 조금 많이 바뀐 부분이죠. 이제 계기판이 완전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제일 위에 보이는 요 자리가 이제 바깥 온도고요. 이제 안전벨트 표시인 잘 알아보실 거고, 요게 이제 연비, 그 다음에 평균 연비,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기름으로 운행할 수 있는 운행 가능 거리, 현재 시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운행 기록이나 이제 휴식 시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름 연료량, 그다음 뭐 속도 게이지 알아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30 정도까지밖에 없죠. 디지털로 바뀌면서 게이지가 올라가면 그 해당하는 쪽의 속도가 계속 따라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40, 50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여기 에어 게이지, 그 다음에 요게 아까 기아 레버에서 말씀드렸던 E 에코입니다. 자, 제가 이 모드 아까 기아 레버 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여기 아까 스탠다드, 그 다음에 요게 파워, 그러니까 퍼포먼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누르면 이제 E로 돌아올 겁니다. 자, 그 옆에 이제 N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기아 레버 현재 들어가 있는 위치. 그래서 레버를 앞뒤로 움직여 보게 되면, 자, 제가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오른손을 일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A로 바뀐 거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현재 들어있는 기아 단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엔진 브레이크 위치입니다. 현재 오토. 아래쪽에가 이제 RPM 게이지죠. RPM 게이지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제 우리가 뭐 힘을 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덤프 같은 경우에 대형차들은 토크 쓰냐 마력 쓰냐 이렇게도 조금 구별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그린존, 에코 구간, 뭐 녹색 구간 뭐 이렇게들 많이 부르시는데 뭐 연비 구간이라고도 부르시죠.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여기를 이제 토크 구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짐을 싣거나 또 언덕을 운행하실 때는 더더군다나 이 토크 구간을 많이 유지시키시는 게 연비 운전에 또 요 구간에서 운행을 할 때 차 엔진 소음이 훨씬 더 조용해지는 거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즉 우리 차에 마모라든지 이런 무리에도 상당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평소 운행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희 까만색 부분이 우리 엔진 브레이크 쓸 때 왕왕 치고 올라가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차에 물이 간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많이 부담 가지고 걱정도 염려도 많이 하셨을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동 마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력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 엔진 브레이크는 더 힘을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쓰시는 동안에는 라이닝도 작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라이닝 마모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기름도 먹지 않죠. 그래서 연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차는 엔진 브레이크 쓰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제 사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고 예방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차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뭐 딱히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고RPM이라 차에 무리가 간다, 그래서 올리지 마시라고 여기 빨갛게 표시해 놨죠. 우리가 잘 아는 레드존입니다. 여기 안 가면 다 정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소수, 그 다음에 요건 구간 키로수, 요거는 이제 총 키로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라디오 현재 88.3 이렇게 나온 거고 지금 음소거 시켜놨습니다. 자꾸 혼자서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모가 2개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핸들 오른쪽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똑같이 생긴 그림 하나 있죠. 내가 이 버튼들을 조작을 했을 때 이 2개의 이 보조 디스플레이하고 어떤 거를 조작을 할지 선택하는 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요거는 화면 전환 버튼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파킹 브레이크는 잘 알아보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우리 핸들 쪽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 세팅하는 게 핸들 왼쪽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크루즈 컨트롤 속도만 세팅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앞차하고 거리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켜시는 게 여기 화살표가 속도 게이지에 찍혀 있는 거, 요게 기능을 켜시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시게 되면 계기판 화면에 속도만 맞춰준다 라고 해서 화살표가 하나 생긴 거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보게 되면 방금 그 화살표에 차 모양 그림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리 모양 같은 게 하나 생겼죠. 그리고 여기 범위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능들인지 쭉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버튼으로 이제 기능 선택,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달리고 있을 때 바늘이 가리키는 속도로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럼 셋, 요거 버튼 누르시면 현재 속도로 세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 1km씩 올리고 1km씩 낮추시는 거, 요거는 위로 이렇게 올리고 계시면 5km씩 올라가고 5km씩 떨어집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가 돌아가는 화살표 표시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15km 이상에서 쓸 수 있고요. 바로 직전에 내가 썼던 속도를 되찾아오는, 즉 재작동 버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 계기판 화면에 84라는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km 이상에서 방금 보여드린 버튼을 누르면 차는 자동으로 84km로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4 옆에 보시면 디귿자 갈로가 여기 2개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기능은 켜져 있으나 아직 작동 전이다 라는 표시를 저런 식으로 해줄 겁니다. 자, 이걸 끄실 때 여기 0 버튼 누르시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 보이시죠? 작동 중에는 세팅이 되어 있을 때는 0을 누르면 작동 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옆에 보시면 차선 2개 끄여진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저 표시는
앞차하고의 차량 거리를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저건 어떻게 조정하냐면 여기 버튼에 보시면 차 승용차 그림에 줄 그어진 거 보이실 겁니다. 요 놈으로 이제 거리를 조정을 하시는데, 자, 버튼을 눌러 보게 되면 이렇게 칸이 한 5칸 정도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켜고 눌러서 칸을 줄이거나 앞차가 이렇게 딱 당겨져 오죠.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최소 한 칸이 앞차하고 거리가 1.5초, 그 다음에 기본이 3칸, 요게 2.5초, 그러니까 한 칸 늘어날 때마다 0.5초씩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최대 5칸까지. 그러면 3.5초 앞차하고 거리. 근데 이걸 초로 이렇게 들으시면 확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요거는 직접 세팅해 놓으시고 이제 앞차하고 거리를 보면서 요건 조정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팅을 해뒀을 때, 예전에 이제 이걸 에코 기능이다 라고 많이 불렀고요, 뭐 과속 설정이라고도 불렀는데, 지금은 누르시면 고속 설정이라고 표시가 뜨더라고요. 자, 이건 어떤 용도냐면, 자, 우선 눌러보게 되면, 자, 여기 고속 설정이라고 해서 0km 돼 있죠. 플러스 누르면 속도가 올라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최대 10km까지 가능하고, 자, 4km 이상에서 이제 자동으로 후리가 작동이 되는데, 이제 이게 고속 설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옛날 구형 볼보 차들에는 있었는데 새롭게 또 기능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듯한 그림이 확인이 되실 건데요. 다운힐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내리막 그 속도 고정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멈춰있어서 지금은 작동 안 될 거고요. 지금 누르면 속도 범위 벗어남하고 뜰 겁니다. 차가 굴러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즉 내리막길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그 당시의 속도로 우리가 속도를 제어하면서 차가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면서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속도 세팅하는 거 관련해서 왼쪽,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음소거 시키시는 거, 그 다음 볼륨 낮추고 높이는 겁니다. 여기 표시가 한 개 더 그려져 있죠. 키우고 줄이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또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공회전을 제가 오래 했으니까 시동을 끄고 마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해. 자, 우선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기판이 요번 차로 바뀌면서 화면 자체가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아래 화살표 가지고 이걸 눌러보게 되면, 지금 요게 포커스 뷰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운행에 필요한 것들, 뭐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물론 다시 위로 눌러도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지만, 여기 보시면 집 모양 있죠? 홈. 자, 다시 이 화면에서 홈 버튼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또 돌아가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좌우로 옮겨 보시게 되면, 계기판 중간 보세요. 속도 게이지 안쪽에 항목이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평소 내가 보고 싶은 걸로 이렇게 선택해 놓고 다니실 수 있도록 게이지가 여기 바깥쪽에 빠져 있습니다. 보통 에어 게이지 많이 보시죠?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브레이크 공급 압력, 요거 이렇게 켜놓고 다니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메뉴에 들어가서 항목들을 좀 봐야 되겠다. 뭐 에라 코드 찍어보고 하실 때, 자, 여기 줄 3개 있습니다. 요거 목차 누르시면 화면에 뭐 유지 보수, 또 다른 항목들이 이렇게 트릭 컴퓨터, 통보, 최근 통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어차피 요건 한글로 다 뜨니까 뭐 딱히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에라 코드가 떴다. 그럼 여기에 통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뜬 에라 코드가 표시가 될 건데, 지금은 활성화된 게 없다. 이렇게 메시지 뜬 거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게 뒤로 빠져나올 때 이제 ESC, 그러면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요 네모 두 개 그려진 거, 아까 제가 화면 전환이라고 보여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요 버튼들을 건드렸을 때 계기판이 계속 움직이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요 버튼을 다시 누르면 네모칸 없어집니다. 그리고 네모칸은 오른쪽 화면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 버튼들을 건들면 이제 오른쪽 이제 사이드 디스플레이, 보조 디스플레이가 동작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 뒤에 가서 저건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 받고 전화 끊고 하시는 거, 요거는 이제 음성 명령 하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볼보 차는 에어 클락션, 전자 클락션 다 달려있고 버튼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보 마크 있는 데가 에어 클락션, 작은 버튼이 이제 전자 클락션,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좌우측에 있는 레버들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동을 제가 너무 오래 걸어놓은 것 같아서 일단 시동을 좀 끄고요. 자, 공회전은 차에 좋은 게 아닙니다. 끈 다음에, 자,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좌우 깜빡이, 그 다음 상향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레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와이퍼 레버. 오른손을 좀 바꿨습니다. 팔 아파. 자, 와이퍼 레버 같은 경우에는 뭐 껐다 켰다 하기 번거롭다 하시면 그냥 요거 네모칸 요 버튼 눌러 놓으세요. 초록불 들어오는데요. 요 오토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에서는 안에 거 요거 돌리시면은 이제 센서 감도 조정이 되고요. 자, 수동에서는 이제 쓰실 때 한번 밀었다 놓으시면 하얀색 줄이 이렇게 꿰져 있죠. 한 번 작동. 오프 끄시는 거 아래쪽으로 한 칸 내리시면 땡땡땡 점 있습니다. 이게 인트. 이땐 또 요거 돌리시면 이제 시간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단계, 2단계 뭐 승용차랑 똑같습니다. 요거 들어 올리시면은 이제 승용차처럼 워셔액 작동하는 거. 워셔액. 자, 그 다음에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핸들 오른쪽에 있는 요 레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칸칸이 이제 위치가, 즉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레버를 보셔가지고는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요 자리 지금 3 적혀 있습니다. 요 자리를 통해서 운행을 하시면서 계기판을 보시고 엔진 브레이크를, 자, 지금 일단 이렇게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편하게 지금처럼 A, 오토 갖다 놓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브레이크만 밟으셔도 자동으로 엔진 브레이크가 함께 작동이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이 우리 볼보차 같은 경우에 잘 알려진 이제 후리 기능이 있습니다. 기아 오토 엔진 브레이크 오토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오토에서 악셀레라에서 발을 떼시게 되면 자동으로 기어가 중립으로 빠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후리라고 부르는데, 그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엔진 브레이크 오토일 때 가능하다 해서 두 가지의 기능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 시내 구간을 운행을 하시거나 나는 엔진 브레이크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레버를 한 번 더 아래로 당겨주시면 지금처럼 0이라고 여기 표시가 뜰 겁니다. 이건 엔진 브레이크 쓰지 않겠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1단, 2단, 3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당겨 보셔야 빨리 내 손에 익을 겁니다. 똑같은 3단이라도 혹은 똑같은 2단이라도 그 당시에 실려있는 차의 무게, 그 다음 노면 상태, 그리고 차의 현재 속도, 마지막으로 경사에 따라서 엔진 브레이크 압력을 그때그때 달리 작동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많이 체험을 해보시는 게 빨리 내 걸로 만드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알아 놓으시고,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가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선 잘 안 보이실 건데 나중에 차에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측면에 B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라고 있는데요. 자, B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예전부터 써오셨던 기아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단을 당겼는데 압이 약하다, 2단 3단 당기셔도 되지만, 한 가지 방법은 또 버튼을 눌러서 B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기아 단수를 떨어뜨리고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조금 더 제동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사용 후에는 필히 다시 오토 이렇게 갖다 놓고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보조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에어컨 공조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음악 들으시는 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또 라디오나 여기 목차 누르시면 오디오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 USB로 음악 듣는 것도 가능하시고, 여기에 블루투스 전화, 나중에 장치 추가 눌러서 연결하시면 되고, 어차피 요거는 한글로 다 뜨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요거 이제 트리 컴퓨터 같은 거 여기서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차 설정, 무시동 히터 예약시키고 이런 것들 요거 한글로 다 뜨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서 같은 거 들어가 있을 거고, 요건 이제 차의 설정 같은 거 이런 거 나중에 또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에어컨 공조 장치입니다. 우선 아래쪽에 다이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람 세기 조정하는 거, 높이고 낮추고, 끌 때 왼쪽으로 계속 돌리면 꺼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 모양 그림 있죠? 얼굴, 정면, 발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온도 조정하시는 거죠? 높이고 낮추고. 그다음 오토는 현재 온도 자동으로 맞추는 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버튼이고요. 초록색 불 들어옵니다. 누르시면, 그 다음 아래쪽에 요건 제가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알아보시죠? 성해 제거. 앞유리로 최대한 뿌려주는 거죠. 이건 실내 공기 순환 시키시는 거. 자, 요거 왜 이제 뒤에 말씀드린다 했냐면, 무시동 히터입니다. 수동으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무시동 히터 켜신 다음에 온도 높이면 히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간단하게 백밀러 조정하시는 거나 시트, 핸들 조정하시는 거 이런 거 잠깐 좀 보여드리고 내용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우리 여기 창문 조절하는 거 먼저 잠깐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차 모양 백밀러 그림에 열 올라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누르시면 계속 켜두시는 거, 여기 시계 그림이 있습니다. 30분 켜놨다가 자동으로 꺼지게끔 타이머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측 백밀러, 우측 백밀러, 그 다음에 좌측 보조미러, 우측 보조미러입니다. 우리 구형 볼보 차들이 아래쪽은 전동으로 조절이 안 됐는데, 이번 탑으로 바뀌면서는 아래쪽 보조미러까지 전부 이제 전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초록색 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좌우상하 조정하시면 이제 맞추실 수가 있고, 다시 눌러서 불 4개 다 꺼지면 이제 중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석 창문 열고 닫고, 조수석 열고 닫고 하시는 거, 문 잠그고 문 열고 하시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죠. 좀 더 우리 FH 비슷하게 손잡이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내려서 이제 아래쪽의 버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들 조정하시는 거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볼보차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핸들 조정하시는 거 잘 못 찾으시는데, 왼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페달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끝까지 밟으시면 이 핸들의 전체를 이렇게 각도 조정하시는 거고, 자, 지금 요 새롭게 생긴 게 넥 틸팅이라고 해서 살짝 밟으시면 이렇게 에어 빠지는 소리 납니다. 이렇게 에어 빠질 때까지만 밟고 조정을 하시면 여기 윗부분에 핸들 쪽의 각도만 이렇게 또 조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왼쪽이 쿠션 조정하시는 거, 그 다음은 각도, 그 다음에 요거 높이 조정하시는 거. 1단 2단으로 되어 있는 게 통풍 시트입니다. 0이 꺼진 거고요. 여기 0, 1로 된 게 열선 시트. 1이 켜진 겁니다. 0이 꺼진 거. 아무 표시 없는 게 이제 허리 받침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측면 쪽에 보시면 레바 2개 있습니다. 하얗게 표시된 거 보이실 겁니다. 짧고 길고, 레바도 작게 생겼죠. 요건 헤드레스트라고 부르는 머리 받침대, 그 다음에 요거 등받이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이 조정은 앞쪽에 보시면 이제 레바가 2개 있습니다. 플라스틱 손잡이는 시트 길이 조정하시는 거, 시트만 앞뒤로, 그 다음에 쇠로 되어 있는 손잡이가 이제 전체 길이를 조정하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새로 나온 신차에 장착되어 있는 혹은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긴 이 소적법들을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뭐 좀 그래도 아직 이해 안 되시거나 하시면 우리 또 나중에 기회를 통해서 유튜브에 제가 좀 어려운 것들은 좀 상세하게 좀 다루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 그런 걸 좀 이용하시거나 또 향후에 운전자 교육에 참석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시면 실제 운전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기능들을 쓰실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